작은 증상 하나가 앗아간 시력 완전 실명 위기에서 살아남는 법. 박민수 씨 46세. 대기업 과장으로 승진한 지 1년이 된 평범한 가장입니다. 매일 아침 7시 30분 지하철, 저녁 10시가 넘어서야 집에 들어서는 생활이 5년째 이어지고 있었습니다. 스트레스는 술과 담배로, 피로는 에너지 드링크와 커피로 버텨내고 있었죠. 여보, 눈이 너무 빨갛게 충혈됐어. 병원 한번 가봐야 하는 거 아냐? 어느 토요일 아침 거울을 보던 아내의 말에도 민수 씨는 대수롭지 않게 넘겼습니다. 그냥 야근 때문에 피곤한 거야. 주말에 좀 쉬면 괜찮아질 거야. 하지만 2주가 지나도 충혈은 가라앉지 않았고 더 이상한 증상들이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컴퓨터 모니터의 글자가 살짝 흔들려 보였고 회의실 프레젠테이션 화면이 뿌옇게 번져 보였습니다. 처음엔 안경 도수가 안 맞나? 생각했지만 점점 더 심해졌습니다. 결정적인 순간은 한 달 뒤 월요일 아침이었습니다. 평소처럼 신문을 펼쳐든 순간 오른쪽 눈에 검은 커튼이 드리워진 듯 시야 일부가 완전히 어둡게 변해 있었습니다. 이번엔 정말 무서웠습니다. 그제서야 그는 서둘러 안과를 찾았습니다. 진료실에서 의사의 표정이 심각해지는 것을 봤습니다. 망막 정맥 폐쇄입니다. 쉽게 말해서 눈 속 혈관이 막혀서 피가 고이고 있어요. 이미 출혈이 상당히 진행됐고 손상된 망막 부위는 시력 회복이 어려울 것 같습니다. 의사는 덧붙였습니다. 지금 혈압이 180에 110이고 당화 혈색소도 8.2%네요. 고혈압과 당뇨를 제대로 관리하지 않으면 반대편 눈까지 위험합니다. 최악의 경우 완전 실명할 수 있어요. 민수 씨는 믿을 수 없었습니다. 아직 40 중반, 아들은 고등학생, 딸은 중학생인데 가장으로서 책임져야 할 게 너무나 많은 나이인데 눈이 안 보인다고요? 하지만 병은 나이를 가리지 않았습니다. 그동안 무시했던 작은 신호들, 충혈된 눈, 흐릿한 시야, 이 모든 게 실명으로 가는 적신호였던 겁니다. 만약 아내의 말을 듣고 조금 더 일찍 병원에 갔다면 후회가 밀려왔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초기 증상과 주요 증상 놓치기 쉬운 위험 신호들. 망막 정맥 폐쇄는 의학적으로 두 가지 유형으로 나뉩니다. 중심망막 정맥 폐쇄 CRVO는 망막 중앙의 주요 정맥이 막히는 것이고 분지망막 정맥 폐쇄 BRVO는 가지 혈관이 막히는 것입니다. 어느 쪽이든 결과는 심각합니다. 병리학적 메커니즘을 이해해야 하는 이유. 망막은 우리 몸에서 가장 얇고 정교한 혈관 네트워크를 가지고 있습니다. 혈관 지름이 머리카락의 110도 안 되는 미세혈관들이 거미줄처럼 연결되어 있어요. 이 혈관들은 동맥과 정맥이 만나는 교차점에서 서로 압박을 받는데 혈압이 높아지거나 혈관벽이 두꺼워지면 정맥이 눌려서 혈류가 막힙니다. 정맥이 막히면 혈액이 역류하면서 망막 조직 안으로 스며들어 출혈과 부종을 일으킵니다. 마치 강의 댐을 막으면 물이 넘쳐 흘러 주변을 침수시키는 것과 같은 원리입니다. 이때 망막 신경세포들이 산소와 영양분을 제대로 공급받지 못해 서서히 죽어가기 시작합니다. 위험인자들, 당신도 해당될 수 있습니다. 고혈압이 가장 큰 위험인자입니다. 수축기 혈압이 140 이상이거나 이완기 혈압이 90 이상인 경우 위험도가 3에서 4배 증가합니다. 문제는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혈압을 정확히 모른다는 점이에요. 당뇨병 환자는 정상인보다 5배 이상 위험합니다. 혈당이 높으면 혈관벽이 손상되고 혈액 점도가 증가해서 혈전이 생기기 쉬워집니다. 당화 혈색소가 7% 이상인 경우 특히 위험해요. 고지혈증, 특히 LDL 콜레스테롤이 160 이상이면 혈관 내벽에 기름때가 끼어서 혈관이 좁아집니다. 흡연은 혈액 응고를 촉진하고 혈관을 수축시켜 위험을 2배로 높입니다. 나이도 중요한 요인입니다. 50세 이후부터 발병률이 급격히 증가하지만 최근에는 30에서 40대 발병도 늘고 있어요. 특히 야근이 잦고 스트레스가 많은 직장인들에게서 젊은 나이 발병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전조 증상들, 신체가 보내는 첫 번째 경고. 일시적 시야 흐림. 아침에 일어나서 5분에서 15분 정도 한쪽 눈이 뿌옇게 보이다가 서서히 맑아지는 증상입니다. 이는 망막 혈류가 일시적으로 감소했다가 회복되는 현상으로 완전한 폐쇄로 진행할 가능성이 높은 경고 신호입니다. 간헐적 시력 저하. 특정 시간대, 특히 오후나 저녁에 시력이 떨어졌다가 아침에 회복되는 패턴을 보입니다. 이는 하루 중 혈압 변화나 혈액 점도 변화와 관련이 있어요. 미세한 메타모르포프시아. 직선이 살짝 구부러져 보이거나 격자무늬가 일그러져 보이는 증상입니다. 망막 부종의 초기 징후로 황반 부위의 미세한 구조 변화를 의미합니다. 초기 임상 증상들 놓치면 안 되는 신호들. 급성 비문증 악화.
갑자기 눈앞에 검은 점들이나 거미줄 같은 형태가 많이 나타납니다. 특히 하늘이나 흰 벽을 볼 때 뚜렷하게 보이죠. 이는 망막 출혈로 인해 유리체 안으로 혈액 성분이 유입되면서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일반적인 노인성 비문증과 달리 갑자기 개수가 많아지고 크기도 큽니다. 시야 결손의 시작. 시야 검사에서는 정상으로 나오지만 환자 본인은 뭔가 빠진 것 같다는 느낌을 받습니다. 특히 상하 또는 좌우의 특정 부분이 다른 부분보다 어둡게 느껴져요. 이는 분지망막 정맥 폐쇄에서 흔히 나타나는 초기 증상입니다. 색각 이상. 빨간색이나 초록색 구분이 어려워집니다. 특히 신호등의 빨간불과 주황불을 헷갈리거나 과일에 익은 정도를 판단하기 어려워져요. 이는 망막의 원추세포 기능 저하로 인한 현상입니다. 대비감도 저하. 밝은 곳에서는 괜찮지만 어두운 곳에서 사물 구분이 어려워집니다. 계단 오르내리기가 위험해지고 야간 운전 시 표지판이나 차선이 잘 안 보이게 됩니다. 진행된 증상들 시력 손실의 가속화, 중심시야 장애, 중심망막 정맥 폐쇄의 경우 황반 부종으로 인해 중심 시력이 급격히 저하됩니다. 시력표에서 1.0이었던 시력이 며칠 사이에 0.1에서 0.3으로 떨어질 수 있어요. 책을 읽거나 얼굴을 알아보기 어려워집니다. 주변 시야 결손. 분지망막 정맥 폐쇄에서는 상하 또는 좌우 시야의 일부가 완전히 사라집니다. 마치 검은 커튼이 드리워진 것처럼 특정 부분이 보이지 않게 되죠. 이 부분은 대부분 영구적인 손상입니다. 야맹증 진행. 망막의 간상세포 손상으로 인해 어두운 곳에서의 시력이 현저히 떨어집니다. 영화관에 들어갔을 때 적응 시간이 길어지고 밤에 계단을 오르내리기 위험해집니다. 합병증과 중증 증상들. 신생혈관성 녹내장. 막힌 혈관 때문에 산소가 부족해진 망막에서 VEGF 혈관 내 피성장인자라는 물질을 분비합니다. 이 물질이 홍채의 새로운 혈관을 만들어내는데 이 신생혈관들이 눈의 배수구를 막아서 안압이 급격히 올라갑니다. 안압이 40에서 50까지 올라가면서 극심한 눈 통증과 두통, 구토까지 유발할 수 있어요. 황반허혈. 황반 부위의 혈류가 완전히 차단되면 중심 시력을 담당하는 부위가 괴사됩니다. 이 경우 치료를 해도 시력 회복이 거의 불가능하고 법적 실명시력 0.02 이하 상태가 될 수 있습니다. 유리체 출혈. 심한 경우 망막에서 유리체로 대량 출혈이 일어납니다. 마치 눈 안에 검은 장막이 쳐진 것처럼 시야 전체가 어둡거나 빨갛게 보입니다. 의학적으로 중요한 구별점들. 허혈성 대 비허혈성. 망막 정맥 폐쇄는 혈류 차단 정도에 따라 허혈성과 비허혈성으로 구분됩니다. 허혈성은 혈류가 완전히 차단된 상태로 예후가 나쁘고 합병증 위험이 높아요. 비허혈성은 부분적 차단으로 치료 반응이 좋은 편입니다. 형광안저혈관 조영술에서 모세혈관 피관류 영역이 10 이상이면 허혈성으로 분류합니다. 허혈성의 경우 90% 이상에서 신생혈관 합병증이 발생하므로 더 적극적인 치료가 필요해요. 재발과 양암 발병. 한쪽 눈에 발생한 경우 5년 내에 반대편 눈에 발생할 확률이 약 7에서 12%입니다. 특히 기저질환 관리가 안 되는 경우 재발률이 높아져요. 가장 위험한 특징 무증상 진행. 망막 정맥 폐쇄의 가장 큰 함정은 통증이 전혀 없다는 점입니다. 급성 녹내장처럼 극심한 통증이 있다면 누구나 응급실로 달려가겠지만 이 병은 조용히 시력을 앗아갑니다. 또한 한쪽 눈만 영향을 받는 경우가 대부분이라서 일상생활에 큰 지장이 없어 방치하기 쉽습니다. 뇌는 양쪽 눈의 정보를 종합해서 하나의 상을 만들어내므로 한쪽 눈에 문제가 있어도 어느 정도 포상이 됩니다. 하지만 망막은 뇌와 직접 연결된 신경 조직으로 한번 손상되면 재생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지켜보자는 아니란 생각이 평생의 시력을 앗아갈 수 있어요. 즉시 병원에 가야 하는 응급 증상들. 갑자기 시야 일부가 완전히 보이지 않는 경우, 24시간 내에 시력이 급격히 떨어진 경우, 비문증이 갑자기 심해지면서 번개 같은 성광이 보이는 경우, 커튼이나 그림자가 시야를 가리는 경우, 심한 눈 통증과 함께 시야 장애가 오는 경우. 이런 증상들은 망막 박리나 신생혈관성 녹내장 같은 응급 상황일 수 있으므로 즉시 응급실이나 안과로 가야 합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회복 가능성이 급격히 떨어지거든요. 검사와 치료 정확한 진단과 적절한 대응법. 망막 정맥 폐쇄가 의심될 때 병원에서 시행하는 검사들을 알아보겠습니다. 필수 검사들. 안저검사가 가장 기본입니다. 동공을 확대하는 약물을 넣고 특수한 렌즈로 망막 내부를 직접 관찰합니다.
혈관이 막혀서 생긴 붉은 출혈 반점들과 부어오른 망막 조직을 한눈에 확인할 수 있어요. 검사 자체는 5분 정도로 간단하지만 동공이 커져서 4시간에서 6시간 정도 눈부심이 있을 수 있습니다. 형광안저혈관 조영술은 더 정밀한 검사입니다. 팔 정맥에 형광물질을 주사한 후 연속으로 망막을 촬영해서 혈액이 어떻게 흐르는지 실시간으로 확인합니다. 막힌 위치와 범위, 새로 생긴 비정상 혈관까지 정확히 파악할 수 있어요. OCT관 간섭단 층촬영로 망막층의 두께와 부종 정도를 미세하게 측정합니다. 이 검사로 시력 손상 정도를 예측하고 치료 반응을 모니터링할 수 있습니다. 치료 방법들. 항혈관 내 피성장인자 주사 anti-VEGF가 가장 효과적인 치료법입니다. 아베스틴, 루센티스, 아일리아 같은 약물을 눈 안에 직접 주사합니다. 들으면 무섭지만 국소 마취를 함으로 통증은 거의 없어요. 신생혈관 생성을 억제하고 출혈과 부종을 완화시킵니다. 보통 한 달 간격으로 3에서 5회 정도 시행합니다. 레이저 광흥고술은 혈액순환이 안 되는 망막 부위를 의도적으로 소작하는 치료입니다. 손상된 부위에서 나오는 톡성 물질들이 건강한 부위로 퍼지는 것을 막아서 추가 손상을 방지합니다. 스테로이드 주사는 염증과 부종을 빠르게 줄여줍니다. 다만 안압 상승이나 백내장 같은 부작용 위험이 있어서 신중하게 사용합니다. 동반질환 관리가 가장 중요합니다. 혈압을 140에 90 이하로, 당화 혈색소를 7% 이하로 철저히 관리해야 합니다. 콜레스테롤 수치도 정상화하고 금연은 필수입니다. 이런 기본 관리 없이는 아무리 좋은 치료를 받아도 재발하거나 반대편 눈까지 위험해집니다. 치료 시기가 매우 중요합니다. 발병 후 3개월 이내에 치료를 시작해야 시력 회복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6개월이 지나면 회복이 거의 어려워지므로 증상이 나타나면 절대 미루지 말고 즉시 안과 전문의를 찾아야 합니다. 도움이 되는 음식과 영양제, 혈관 건강을 지키는 식단, 망막 정맥 폐쇄 예방과 회복에 도움이 되는 음식들을 소개하겠습니다. 혈관 건강에 좋은 음식들. 블루베리에는 안토시아닌이 풍부합니다. 이 성분은 망막 혈류를 개선하고 혈관 벽을 튼튼하게 만들어줍니다. 하루에 한 컵 정도 꾸준히 드시면 좋아요. 시금치는 루테인과 제아잔틴의 보물창고입니다. 이 두 성분은 망막, 특히 황반을 보호하는 천연 선글라스 역할을 합니다. 생으로 먹는 것보다 살짝 데쳐서 참기름과 함께 드시면 흡수율이 높아집니다. 연어와 같은 등푸른 생선의 오메가3 지방산은 혈액을 맑게 하고 염증을 줄여줍니다. 일주일에 2에서 3회 정도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당근의 베타카로틴은 체내에서 비타민 A로 변환되어 시력 보호에 도움을 줍니다. 기름과 함께 조리하면 흡수율이 5배 이상 증가합니다. 도움이 되는 영양제들. 오메가3는 혈액 점도를 낮춰 혈관 막힘을 방지합니다. EPA, DHA 합계천에서 2000 정도를 식후에 복용하시면 됩니다. 루테인 및 제아잔틴은 하루 10에서 20 정도가 적당합니다. 지용성이므로 식후에 지방이 포함된 음식과 함께 드셔야 흡수가 잘 됩니다. 비타민 C와 E는 강력한 항산화 작용으로 혈관 손상을 억제합니다. 비타민 C는 500에서 1000, 비타민 E는 400 정도를 식후에 복용하세요. 주의사항. 항응고제 와파린, 쿠마딘 등나 아스피린을 복용 중이라면 오메가3나 은행잎, 추출물 같은 혈액 희석 효과가 있는 영양제는 의사와 상의 후에 드셔야 합니다. 출혈 위험이 증가할 수 있거든요. 무엇보다 영양제는 보조적인 역할일 뿐입니다. 금연, 금주, 규칙적인 운동, 스트레스 관리, 충분한 수면이 더 중요합니다. 지금까지 망막 정맥 폐쇄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눈 속에 피멍처럼 번진 출혈, 점점 흐려지는 시야. 이런 작은 증상들을 나이 들어서 그런가 보다, 피곤해서 그런가 보다 하고 방치했다가는 돌이킬 수 없는 실명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절망하지 마세요. 망막 정맥 폐쇄는 조기에 발견하고 적극적으로 치료하면 시력을 보존하고 악화를 막을 수 있는 질환입니다. 최신 치료법들도 계속 발전하고 있고요. 이 병은 고혈압, 당뇨병, 흡연, 스트레스와 직결된 생활습관병입니다. 나이에 상관없이 건강해 보이는 사람에게도 언제든 찾아올 수 있어요. 혹시 요즘 시야가 뿌옇게 흔들리거나 한쪽 눈만 흐리게 보인다면, 혹시 눈에 검은 점이나 실 같은 것들이 떠다닌다면 오늘이 바로 안과 검진을 받아야 하는 날일지도 모릅니다. 여러분의 소중한 시력, 가족들의 얼굴을 또렷하게 볼 수 있는 권리를 지키기 위해 작은 증상도 무시하지 마시고 적극적으로 대처하시기 바랍니다. 건강한 눈으로 아름다운 세상을 계속 보실 수 있도록 오늘부터 시작하세요.